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어제 갑자기 금융당국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미룬다고 해버리면서 아침부터 경제면에 이 내용의 기사가 도배가 됐는데요.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DSR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DSR은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각종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간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액수가 연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만약 DSR이 70%다. 그러면 연소득의 70%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쓴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위험 차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DSR은 뭐냐? 채무자가 가진 대출이 전부 고정금리가 아니잖아요. 향후 금리 변동을 감안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 반영을 해서 DSR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스트레스 DSR로 계산을 하면 소득에서 원리금 비중이 높아지는 거니까 대출 한도는 그냥 DSR로 할 때보다는 줄어드니까 가계부채를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올 초에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린다는 그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DSR 규제의 내실화를 올리고 스트레스 DSR을 올해 2월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는 1단계 조치를 시행을 했고 7월에는 2단계, 내년 1월에 3단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잠정적 계획안을 냈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별말 없다가 곧 다가올 7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스트레스 DSR 조치를 연기한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비판도 나오고 난린데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에 경제면을 장식한 갑자기 터져나온 기사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당장 일주일 뒤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갑자기 2달 뒤로 미뤄서 9월 1일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내년 초 1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3단계도 6개월을 더 미뤄서 내년 7월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러니까 이제 금융권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게 관계자를 통해서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등을 하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내부 공문을 통해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관련해서 사전 안내 예고까지 다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러운 연기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에 연기된 스트레스 DSR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DSR 제도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산할 때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대출 규제 제도인데,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4%라고 치면 기존에는 DSR을 계산할 때 대출금리 4%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된 이후에는 4%라는 이 대출금리에다가 스트레스 금리라는 일정 비율의 가산금리까지 추가로 더 더해서 DSR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냐?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그 차이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5년 동안 가장 높은 금리가 8%였고 지금이 3%라고 치면 스트레스 금리로 5%나 더 가중해서 DSR을 계산한다는 겁니까? 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너무 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 금리가 의미 없을 정도로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금리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하한선과 상한선을 1.5%와 3%로 정해서 스트레스 금리가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해 두는 건데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금리를 채무자들의 대출에 반영해서 스트레스 DSR을 계산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바로 시행해버리면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 앞서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 DSR 1단계 조치, 2단계, 3단계 조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트레스 금리를 일정 비율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DSR 1단계로 앞에서 설명한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가산금리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이게 적용되는 그 대상 범위도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했습니다. 현재는 이 1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다음 달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서 가상금리도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적용 범위도 1단계보다 더 확장돼서 은행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다가 신용대출까지 적용 범위가 더 확대가 될 예정이었고요. 여기에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도 스트레스 DSR 2단계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1월부터는 3단계가 적용돼서 이때부터는 이제 은행권, 이금융권 할 것 없이 모든 대출에 다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예정이었어요. 스트레스 금리 수준도 100%가 그대로 다 적용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다 갑자기 미루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트레스 DSR 단계별로 적용하는 시점이나 내용 이런 거 전부 다 금융당국이 정해놓고 갑자기 일주일 남겨두고 연기를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금융권에서도 지금 적용할 걸 대비해서 다 스탠바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스트레스 DSR 적용을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연기한다고 발표하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언론 보도를 보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해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 달 말에 부동산 PF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트레스 DSR 시행을 하는 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줄여서 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맞죠? 그쵸. 근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고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고려해서 스트레스 DSR 적용을 연기했다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 자영업자 돈 더 빌려줘야 되고 사람들 집 사는데 돈을 더 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 축소되고 돈 빌려주는데 방해가 되니까 지금 스트레스 DSR 조치 시행을 뒤로 미룬다 이 말 아닙니까?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면서요. 그쵸.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목적과 모순되는 말을 지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이 부분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 DSR을 적용받는 모든 대출자들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소위 영끌이라 부르는 고 DSR 대출자들의 그 사람들의 한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런 고 DSR 대출자들 중에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고요. 아니 고 DSR 차주들이 돈을 못 갚고 터트릴 위험이 크니까 그 사람들이 가계부채의 뇌관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돈을 못 갚을 사람들이 자금 수요가 긴박하다고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스트레스 DSR 늦춘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끌로 돈 빌리기 힘든 사람, 고 DSR 차주들 이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까봐 돈 더 빌릴 수 있게 그 부분을 고려했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앞에서 금융당국에서 말한 이런 말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걸 금방 알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 12일에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 당시만 보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정책 모기지 요건 완화와 세제 개편 논의 등이 맞물려 있어서 더욱 세심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도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한 대출이 일선 현장에서 취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말은 가계부채 느는 거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고 금융사들도 대출자들 상환 능력 봐가면서 빌려주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하는 말하고 지금 하는 행동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세심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차주의 상환 능력을 따져서 대출해주라고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일주일 앞두고 DSR을 강화하는 조치는 미뤄버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하는 말은 스트레스 DSR이 금리 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들어서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장치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환장하겠네요. 그리고 아마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는 들으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PF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물론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구조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부실 사업장들이 경공매를 통해서 처분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경공매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 사업장들이 너무 싼 가격에 처분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 부실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후순위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거의 다 떼일 가능성이 큰 거고, 그리고 너무 싸게 팔리면 선순위 금융기관들조차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 충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경공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부동산 수요도 늘고 부동산 경기가 조금이라도 상방으로 가는 흐름이라도 나와야 이 사업장들이 조금이라도 덜 떨어진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부동산 수요가 죽지 말고 수요가 더 붙어야 되거든요.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마치 모두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무주택자들이 조바심 느끼게 공포 마케팅을 하면서 그렇게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적용받는 그 대상도 올해는 소득 2억까지, 내년에는 소득 2억 5천까지 그 대상을 늘려줘서 이렇게 되면 이건 뭐 거의 다 해주겠다는 의미인데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한 금융 완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실 PF 사업장이 처분되는 시점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다시 띄워야 하는 시점인데, 그런데 이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작해버리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그 수요가, 그리고 수요에서도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대출인데 그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역할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시나리오가 다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초반에 요 타이밍에 2달만 연기시키면서 지켜보는 거죠. 일단 스트레스 DSR 조치를 2달만 미뤄보고 효과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넉넉하게 기간을 연기한 것도 아니고 꼴랑 2달 미룬 것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는 해야 되고 또 대출 안 해주면 당장 문제가 터질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입장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목에 차 있는 상황이고 정부 당국조차도 지금 어떻게 할지 방향성이 없는 상태인 건데요. 당장 그 상황만 넘기기 위해서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지금 직면한 한치 앞의 상황에만 대응하는 형태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번에 스트레스 DSR 시행을 미뤘다고 해서 이걸 다행으로 볼 게 아니고요. 이번 결정이 오히려 시스템을 더욱 망가뜨리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사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지금까지도 부실의 판을 계속 키워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판을 한 번 더 키우는 행동을 한 겁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발표한 스트레스 DSR 2단계, 3단계 조치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과 행동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더 해결하기 어려운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